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Natural Approach라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교수법이라기보다도 그 언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그 제 언어라는 것에 접근을 해야지 알맞은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서비스로 제공한 GTM, DM, ALM의 비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부분에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지금 GTM이라든지 DM이라든지 ALM은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교수법, how to teach 라는 방법론, 방법론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방법론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저는 무교거든요. 전 종교적인 편향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종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아니면 기독교 이런 거 있죠. GTM, DM, ALM은요. 종교의 그 부처를 저기 한다,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의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 불교를 어떻게 믿나, 그 방법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서 정의한다라는 어떤 철학이 있었을 때 그거를 무슨 교라고 할까? 뭐 종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흔하다기보다도 가장 주변에서 장로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추종하고 신을 이제 섬기고 또 뭐 감리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또 뭐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교다.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GTM은 조계종 스타일은 이런 거고 또 무슨 종 스타일은 이런 거고 무슨 종 스타일로 부처를 섬기는 거는 석가모니를 믿는 거는 이런 거고 이 방법론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 종교를 형성하는 어떤 믿음이나 철학이 있겠죠. 접근법이 있어요. 접근법. How to 어프로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이론적인 제2 언어 습득을 바라보는 보는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을 잡으면서 잠깐만 지울게요. 여기에 접근법이 있고 그 접근법이라는 거는 도대체 제2언어 습득은 무엇인가라는 그 제2언어 습득 그 자체, 그 토픽을 바라보는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오디오링골 메서드의 이론적 토대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두 가지라고 했죠? 행동주의 심리학과 and 뭐예요? structural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contrastive analysis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건 그건 잠깐 옆으로 차치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how to approach 그럼 제 언어 습득을 바라보는 이론적 토대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structural linguistics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2언어 습득을 우리는 heavy formation에서 그지만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는 그것에 대한 heavy formation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 어프로치는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GTM하고 DM은 제가 이론적 토대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GTM과 DM은 이론적 토대가 없는 당대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조금만 더 예쁘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예쁘게 뭐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접근법적인 측면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X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X입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없고 없어요. 최초로 등장한 게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근간이 흔들리면 밑에 있는 게 다 망한다 그랬죠. 이 근간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의심이 드는 거죠. 이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 밑에 있는 여러분 이거 X예요. 죽겠네요. 이거 할까? 이걸로 할까요 그냥? 네, 이게 낫겠어. 네, 이게 낫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이 근간이 흔들리면서 이게 밑에 있는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러면서 제이언어 습득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토대를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싹 무너져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natural approach예요. natural approach. 아시겠죠? 자, 이거 데리고 올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데리고 올게요. 어머. 데리고 가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데리고 올게요. 네, 데리고 와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제가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잡는 수업 지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방법론적 측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접근법. 여기가 이 접근법은 접근법, 어떤 이걸 바라보는 이론적인 토대일 뿐이고 이 안에서 방법론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거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내추럴 어프로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도대체 제이언어 습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현재 교수법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교수법이 메이저가 뭐냐면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 과제 중심 교수법이에요. 그게 발달하는데 이 내추럴 어프로치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제이언어 습득 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 크라시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따가 스펠링 알려드릴게요. 크라시엔의 내추럴 어프로치는 빼놓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추럴 어프로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별표. 예. 왕좌에 오른 natural approach.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냥 대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purpose of learning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communication, 이 communica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L2로 communicate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communication을 배우기 위해서 제이언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지금도. 지금 내추럴 어프로치는요. 가장 큰 지대한 어떤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L1 습득과 L1 습득과 L2 습득은 어떻다? 동일하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L1 습득과 L2 습득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정말 뻔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요? GTM은 L1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L2 습득 어떻게 하면 잘 돼요? 많이 외우고 많이 번역하면. DM은요? 많이 표현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활용하면. 오디오 링구얼 메서드는요? 대화를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해서 많이 암기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헤비 포메이션을 하면. 지금 L1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L2 습득과 L1 습득이 같은 방식으로 난다, 다른 방식으로 난다. 그런 방식적인 측면이 없었어요. L1과 L2의 비교가. 만약에 L1 습득의 방식대로 L2 습득이 일어난다면 L1을 습득하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동을 생각해야 돼요. L2 습득을 하는 아동이건
성인학습자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동이건 성인학습자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L1을 습득하는 것처럼 L2를 습득한다. L1을 습득하는 성인은 없죠? 성인이 되기 전에 L1을 다 습득하잖아요. L1 습득, 한국어는 어릴 때 습득하는 거예요. 모국어들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L2는 이제 아동이 습득할 수도 있고 어릴 때 외국에 간 아이, 그 다음에 성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습득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동 및 성인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 최초의 어프로치다, 최초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방법론은 잠깐 뛰어넘고요. 이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Purpose of Learning은 Communication인 L2고 Focusing on Form versus Meaning이 있는데 Form과 Meaning 중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동이 여러분 형태를 막 배워요? 문법을 막 배우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은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조용히 듣다가 어느 순간 나도 말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맞춰 나오고 하는 거. 그냥 맥락화된 언어 활동 속에 몰입이 된 거죠,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meaning, 의미에 집중한 영어 학습 방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Teacher's correction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고쳐줘야 하는가 고쳐주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아동이 뭔가 말을 잘못했을 때 엄마 리모컨 있었는데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문장이잖아요. 엄마 리모컨 있었는데 없었어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아가 너는 지금 과거형을 그렇게 쓰면 안 돼. 과거형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가 주격이 모일 때, 주절이 모일 때는 종속절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제가 불일치한단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형을 쓰고 저기서는 과거형을 쓰렴.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너 틀리게 말했네. 엄마 리모컨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피드백을 줘요? 안 주죠. 고쳐주지 말라 그래요. No correction. 안 고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고쳐줘야 된다. 아시겠죠? 안 고쳐줘야 된다. 다음, teaching techniques. 어떤 teaching 테크닉이 있느냐?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출, 자연스러운 언어에 대한 natural exposure to L2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막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L1의 롤은 뭐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L1의 롤은 오직 L2만. 그래서 L1을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Use of L1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거는 공통점이죠. 앞에 있는 것들이랑 공통점이고 아동이 언어를 합숙하면서 natural exposure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listening. 이 다른 스킬보다 모두 다 선행하는 거예요. listening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준비되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리스닝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동은 어릴 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는 그 침묵기가 있거든요. 침묵기. 그래서 그 침묵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애가 오랫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풋을 많이 주고 그리고 리스닝을 선행시키고 다른 거를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1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L2가 습득된다라는 믿음은 학습자 자체를 L1을 습득하는 아동처럼 다루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는 거죠. 폼은 따로 가르칠 필요 없다. 폼의 의미에만, 의사소통, 의미 교환에만 L2로는 의미 교환에만 집중하고 폼, 형태,
문법이나 형태는 따로 집중할 필요가 없다. 필요 안 해도 시간이 되면 다 습득한다. 누구처럼? 아동처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의미 교환에 집중하고 형태는 따로 집중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no correction의 타당성이 나와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natural exposure가 나오게 되고 의미 교환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동은 어릴 때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벙어리가 아닐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말을 하겠지. 그래서 리스닝을 가장 선행시키고 다른 스킬은 딜레이 시켜도 괜찮아요. 또한 아동은 L1 환경에 굉장히 내추럴하게 expose 되기 때문에 L1, 그 학습자의 L1은 수업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해되시죠? 내추럴 어프로치의 철학은 L1이 습득되는 것처럼 L2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의 믿음이에요. 신텍스나 다른 언어학계로 수업 들었었으면 UG, Universal Grammar라는 거 하셨을 거예요. Universal Grammar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적을게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Device. 언어 습득 장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득 장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머릿속에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잠재력이 무궁하게도 그냥 노출만 시켜주면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언어 습득 장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L1 습득 때 사용되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L2 습득 때도 사용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1 습득하는 방식 다르고 L2 습득하는 방식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L1이 LAD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던 것처럼 L2도 LAD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될지니 우리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던 그 방식대로 성인학습자건 그것이 아동학습자건 L2도 그렇게 제공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 너무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말자. 너무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말자. 모든 것은 충분한 인풋, 충분한 L2 인풋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naturally 습득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natural approac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이제 natural approach의 도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